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비가 내린 뒤 기온은 내려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데 낮에는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3도에서 9도 가까이 높았고요. 11월 관측 사상 일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한 곳도 있었습니다. 모레까지 계속해서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커 건강관리 각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겠는데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얼마 전 팔공산 단풍이 절정을 보였는데 주말에는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모레 새벽 경북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경북 남부로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고요. 이번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과 밤의 기온차만 크겠고요. 모레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의 농촌 관광체험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시행 6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사업자가 부진의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진행했기 때문인데 경주시는 뒤늦게 공사를 중지하고 국공유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자는 경주시와 협의해 국공유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국공유지 사용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청군동 종합자원해수센터 인근 야산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6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농촌 체험 테마파크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슴과 타조 농장을 비롯해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초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매입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올 6월 달 이제 저희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국공유지를 매입한 후에 공사하게끔 현재 이제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이며 일부 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경주시가 당초 허가 조건에 국공유지 매입을 포함했는데 5년이 지나서야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확인된 것입니다. 행정재산을 매각을 해서 이 사업자에게 그 땅을 샀어 해야 되고 국토교통부의 국어를 사용 승낙 흑인서를 승낙서를 얻었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벌써 이미 사업은 매각이나 조건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시행자는 그동안 행정 절차가 길어졌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경주시와 협의해 국공유지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시로 흙만 쌓아가지고 차만 흙 실는 차만 왔다 갈 수 있게 나중에 원상복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편의를 봐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한 거죠. 경주시는 체험시설 공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고 현재 사업 부진에 국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2월 초 울진군 기성면 방윤리 야산을 불을 내 축구장 면적의 2배인 1.4헥타르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60대 주민은 산 중턱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성냥개비 여러 개를 이용해 불이 옮겨붙도록 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3월 울진 삼척산불의 연쇄 방화와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신라인들이 소원을 빌 때 사용한 부적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유행했던 불교 용어 다란이를 담은 일종의 종이 부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부적과 비슷한 모습. 경합에 넣기 위해 종이를 여러 번 접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펼쳐진 면 중앙에는 왼손 손가락으로 무릎을 꿇은 사람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라인에게 성부를 약속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통일신라 그림으로서 굉장히 희귀한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무 한지에 쓰인 부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전 지침에 따른 일정한 글자 배열과 다양한 불교의식 그림도 보입니다. 이런 부적은 인도와 중국 등 전 세계에서 20여 개 정도가 보고됩니다. 원래 이제 시작은 인도에서 시작이 됐고요. 중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인도나 중국 쪽에 자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고요. 신라인들은 이런 종이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불상 안에 넣어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글비는 오늘날의 부적과 유사한 물건이 8세기 통일신라 시대에도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등 서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는 사실도 알려집니다. 재밌는 거는 거의 동시기, 인도, 티베트, 중국에서 수구다라니가 유행하던 동시기에 같은 시기에 유행을 했고 같은 형식, 같은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디자인의 그런 다라니가 유행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즉시 그런 문물을 받아들여서 유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수구다라니 아주 오래된 비밀의 부적은 2024년 1월 28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전국 직업계고 졸업학생들의 취업률 조사에서 경북이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경북이 66.7%로 전국 평균 55.7%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졸업학생들의 진학률은 경북이 29.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정당 현수막을 거는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어제부터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 철거 행정 대집행을 시작했는데요. 지역 정치권은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단속반이 대로변에 걸린 현수막을 떼어냅니다. 교차로 신호등에 달아놓은 것도 줄을 잘라버립니다. 모두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입니다. 행인이라든지 그 차량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 안전상 문제가 있고. 지난 월요일부터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대구시 조례가 시행되면서 시가 구군과 단속반을 꾸려 행정 대집행에 나선 겁니다. 조례는 정당 현수막도 이젠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까지만 걸 수 있고 혐오나 비방 내용도 있으면 안 됩니다. 각 정당에서 저항도 많아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시민들에게 깨끗한 거리와 안전된 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을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설치 장소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혐오나 비방 내용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정당 활동 자유를 막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읍면 동별로 2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되더라도 대구시 조례보다는 훨씬 폭넓게 허용합니다. 도심 미관과 안전을 위한 제한인지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인지 현수막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과제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여 동안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양수산부 산하 5개 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 1929건 가운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45%에 그쳤습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은 272건의 연구 가운데 109건이 정책에 반영돼 실적이 40%에 머물렀습니다. 영주의 자랑인 수령 300년의 순흥 바늘의 소나무가 서울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조경업체가 소유주인 문중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해 반출 작업을 벌이자 지역 주민들이 막겠다며 대치한 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영주시는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무단 반출로 보고 관계자들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주시의 행정 미숙도 소나무 반출에 한몫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영주시 순흥면의 바늘의 소나무입니다. 수령 300년의 이 소나무는 뒤틀린 나뭇가지로 오랜 시간을 버텨낸 덕에 일반 소나무보다 수세가 훨씬 화려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순흥 주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순흥 소나무의 운명이 신고서 한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4월 우계이시 문중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농민이 나무가 있는 자리에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며 나무를 옮긴다는 산지 전용 신고를 냈습니다. 나무의 가치를 알고 있던 영주시는 신고를 수리하기 앞서 소나무 보전 계획을 요구했고 기존 위치에서 50m 정도 옮겨 심겠다는 계획서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소나무가 서울로 반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시청에 접수됐습니다. 10월 4일 날 소나무 재성증 확인증을 내밀면서 조경업체가 서울로 반출하겠다고 해갖고 그때부터 당초 신고 내용과 다르다 그런 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영주시는 10월에만 10차례가 넘는 사업 중지 명령과 산지 전용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사전 통지까지 했지만 지난 27일 조경업체는 결국 소나무를 서울로 반출했습니다. 영주시 순흥면 바늘의 나무가 있던 자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 뿌리의 너비가 성인의 2팔 간격보다 넓습니다. 영주시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소나무 반출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경업자들라든지 아니면 문중 대표, 수호가자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진술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요걸 이제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요.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안동검찰청에다가. 하지만 영주시의 행정 미숙이 소나무 반출에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선 산지 전용 외에 재선 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조경업체가 소나무를 서울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시청에 알렸던 겁니다. 8월 16일 날 소나무 생산 확인표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수요처가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이라고 명확하게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재선 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확인 발급증을 내준다는 자체가 아마 옮겨갈 수 있다라는 근거를 준 거거든요. 조경업체 측은 소나무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반출했다는 입장입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시에서 이걸 해서 이걸 잘못 나갔으니까 취소를 시키든지 그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자기들이 끊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제재라든가 뭘 이렇다 저렇다 조치는 하나도 안 해놓고. 마을을 지켜주던 소나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면민들이 이런 보물을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수능에는 없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섭섭하죠. 조경업체는 소나무의 가치가 최소 6억 원 이상이라면서도 자세한 거래 가격과 최종 수요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이끌어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는 9일 실시됩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 임금 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을 포함한 일시금 700만 원 지급,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4일제 등입니다. 투표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교섭이 최종 타결됩니다. 경북교육청은 교권전담 변호사 1명을 채용해 이달부터 도내 교사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채용한 교권전담 변호사는 경북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소속돼 법률 상담과 교권 침해 예방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밖에도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 4곳에서 변호사를 채용해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가 오늘 이뤄지는 가운데 영덕군이 지역 수산물 43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검사는 유통전 생산 단계인 강구수협 위판장에서 16건, 영덕 북부수협 위판장 13건, 관광객 발길이 잦은 동광어시장과 영덕읍시장 등 전통시장의 수산물 14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방사능 검사 지표인 요오드와 세슘이며 방사능 물질 허용 기준치는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데 낮에는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도 3도에서 9도 가까이 높았고요. 11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도 있었습니다.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커 건강관리 각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 팔공산 단풍의 절정을 보였는데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경북 북부부터 모레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경북 남부로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고요. 이번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규슈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거친 뒤 대체로 맑은 날씨 속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2도, 김천은 7도로 어제보다 높은데요. 낮에는 대구 26도, 김천은 27도까지 기온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0도, 청송은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4도, 청송은 25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은 17도고요.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과 밤의 기온차만 크겠고요. 모레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